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가격 상승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기존의 지프하고는 좀 다른 느낌, 약간 세련미가 좀 갖춰졌지만 거친 매력도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승을 꼭 해보시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지프의 신형 모델 그랜드 체로키 L입니다. 최신형 모델이고 3열이 추가가 돼가지고 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랜드 체로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희 채널에도 리뷰가 여러 개 있는데 지난 모델하고 자세히 비교를 하면서 신형 모델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서밋 리저브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상위 모델이고요. 한 10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던데 그래도 한 8,9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상당한 폭으로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 외형 디자인은 워낙 개인 취향이니까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품질은 비싸진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주행 성능 먼저 설명드리고 인테리어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진은 기존의 3.6L 자연흡기 엔진 펜타스타 엔진 약간 개선이 돼가지고 탑재가 됐고, 사실 파워트레인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기존의 변속기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독자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차량의 롤링이 심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와인딩 코스에서도 주행을 해보고 고속도로에서도 좀 빠른 속도로 달려봤는데 롤링이 특별하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차량의 차체 길이가 5.2m나 되고요, 휠베이스도 3m가 넘는데 그런 차체 크기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롤링은 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롤링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차량의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전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현행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아날로그적인 지프의 감성이 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그랜드 체로키가 사륜동 시스템이 상당히 기계적이고 약간 투박한 느낌도 있고, 지금 신형 모델은 그냥 도시명 SUV들처럼 약간 매끄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승했던 기자 선배님도 말씀하신 게 GV80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특히나 기존의 기계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전자식으로 많이 조율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운전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지프 차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좀 변화했다. 하지만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휠 타이어에서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인치에 달하는 대형 휠이 탑재가 됐습니다. 휠 모양은 굉장히 멋진데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탑재가 됐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차를 오늘 오프로드에서 주행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오프로드랑 피제로 타이어랑은 완전히 맞지가 않죠. 피제로 타이어는 늘 설명드리지만 고성능 차량 911에도 탑재가 되기도 하고, 제가 피제로 타이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성능 모델에는 탑재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차량은 3열까지 있는 가족형 SUV입니다. 근데 피제로 특유의 단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잔잔하게 느껴지는 진동, 노면이 안 좋을 때 들어오는 약간의 충격,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드러운 타이어를 탑재했다면은 없었을 텐데 피제로를 탑재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도 해보고 동승도 해봤는데 동승했을 때 승차감이 오히려 더 좋았고요, 운전했을 때는 동승했을 때만큼 승차감이 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86마력의 36토크의 엔진은 사실 출력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와인딩 코스 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차량의 롤링을 걱정하기보다는 초반 가속 시에 변속기가 약간 허둥지둥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속도 영역에 맞는 제대로 된 변속 단수를 딱딱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허둥지둥 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 차와 와인딩 코스 주행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테스트 목적상 진행한 것이지 물론 이 차를 타고 와인딩 코스를 막 타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에 핸들링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불만은 없었습니다. 칭찬을 하나 하자면 지프가 핸들링이 되게 별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종 성능은
이전 모델보다 좀 더 나아졌고, 특히 와인딩 코스에서 주행을 했을 때 상당히 정밀한 스티어링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차선 인식률이 좋고 곡선 구간에서도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잘 따라가는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은 금방 경고를 줘요. 다른 차들보다. 초로 재보니까 한 8초 정도 있으면은 스티어링을 바로 잡으라고 막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연비는 7 이 정도 나왔는데요. 고속도로 주행도 하고 막히는 도심에서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연비가 잘 나왔습니다. 이전 모델도 6.5에서 7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차체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연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밋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출중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보고 약간 놀랐는데, 뭐 눈으로 봤을 때나 직접 만져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시트와 견주어도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가능하고요. 1열 시트의 안마 기능이라든지 오토홀드 기능, 통풍 시트 기능,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 등등 프리미엄 브랜드 BMW, 아우디, 벤츠, 볼보와 비교해도 편의 옵션 기능만큼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편의 옵션도 아주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옵션의 끝은 매킨토시 오디오인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굉장히 비싼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차량에서도 아주 좋은 수준의 음질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는 훌륭한 오디오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2열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3열 시트는 사실 실제로 앉아보면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타고 3열은 접어서 적재 공간으로 쓰면은 이 차를 가장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정리해보면 지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SUV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편의 옵션들, 그리고 안전 옵션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고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가격 상승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프의 이 거친 기계적인 매력, 그런 부분이 약간 희석됐다고 생각이 돼서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지프하고는 좀 다른 느낌, 약간 세련미가 좀 갖춰졌지만 거친 매력도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승을 꼭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